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장 선출은 밤 12시까지 진행된 몸싸움으로 실패했고 다음 날 회의가 속개됐지만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 중입니다. 곳곳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더니 비밀투표 유지를 위한 기표대 반입을 놓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진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의원들은 투표 저지를 위해 기표대를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합니다. 격렬한 몸싸움으로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의장 선출을 위해 마련된 투표 기표함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보시는 것처럼 부서져 계단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의원들이 투표 저지에 나선 것은 같은 당 을지역구 의원들이 협의 없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투표를 강행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양천갑 의원들은 삼선인 임종옥 의원을 추대하자는 주장이었고, 을 의원들은 재선인 윤인숙 의원과 투표를 통해 선출하자며 충돌했습니다. 임종옥 의원이 소속된 양천갑 선거구는 의원이 4명이고 윤인숙 의원이 포함된 양천을 선거구는 비례대표 1명이 포함돼 모두 5명입니다. 투표를 하면 윤인숙 의원이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 지역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 투표를 강행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출을 놓고 오래전부터 갑과 을로 나눠 당내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장은 지난 7대와 8대 전반기를 더불어민주당 을 지역구에서 맡았습니다. 8대 후반기 의장을 을에서 또 맡으려다 반발이 거세져 갑 지역구에 양보했습니다. 이때부터 갑과 을이 교차로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시작된 겁니다. 의장 선출 자격이 선수가 먼저냐, 갑과 을 지역구 순번이냐가 갈등의 쟁점인 겁니다. 의회는 선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또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갑을 논리보다는 선수와 그다음에 또 의장으로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선수 우선은 아니고 법에 없어요. 아니 국회의장님도 선수라면 다른 분이 했어야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갑에서 하면 을에서 하고 을에서 하면 갑에서 하고 비례대표도 그런 것처럼. 양천구 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회의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의원들은 의장 선출을 위해 을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며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어서 양천구의회 의장 선거는 당분간 파행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참여 가게를 모집합니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 가게를 연결해 가게 내 외부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은평구는 예산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환경 개선을, 예술가에게는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응암동 달의 어린이 공원 일대 매장형 소상공인 40곳입니다. 하늘을 나는 가스기구인 서울달이 8월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서울달 개장식을 갖고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23일부터 유료 탑승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지름 22m의 대형 기구인 서울달은 헬륨을 이용한 가스기구로 열기구에 비해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구 몸체는 지면과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 예정된 비행 구간 외 장소로 이탈할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저녁 서울시청 앞에서 난 끔찍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숨진 자리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 앞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가드레일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고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생긴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른 밤 9시 27분쯤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으로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야근을 하고서 퇴근하는 길에 제가 다리를 다쳐서 택시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부창동 그 골목에서 갑자기 조그만 막 부딪히는 소리가 퉁퉁퉁퉁퉁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그 옆에 있는 차들이 쫙 서 있는데 막 부딪히고 뭐라 그러지? 몸부림치듯이 차가 막 앞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달려오는 그 오토바이 아저씨하고 치고 그 차는 이제 앞에 다 찌그러져가 있고. 사고 현장입니다. 아수라장이었던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고요. 한쪽에는 사망자를 위로하는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사망자를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 사망 사고에 시민들은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광경이에요. 갑자기 더 큰 굉음이 소리가 나면서 막 쏜살같이 차가. 마음이 안 좋죠. 이게 바로 났으니까.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었는데 처음 봐서 좀 놀랐어요.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9명 중 4명은 한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고가 난 곳을 매일 지나는 시민들은 참담한 마음에 국화꽃을 들고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맨날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그냥 보니까 기분 그렇더라고요.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인천시가 건립을 검토 중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두고 계양구와 서구의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한 계양구청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서구는 계양구의 삭발식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앞에 모여 머리를 미는 사람들. 삭발식을 지켜보던 일부 주민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난 1일 윤한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계양 지역 구의원과 사회단체장 등 약 30명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 유치를 촉구하며 집단 삭발에 나섰습니다. 이날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윤한구청장은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문화예술회관을 서구에 배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삭발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전혀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유치될 수 있다는 청청농락과도 같은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이유 중에는 특정 지역의 붕괴와 관련하여 선물의 개념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서구 검단 분구를 앞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선물로 주려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북부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과 입지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 계양구와 서구는 저마다 구민 서명운동을 하며 유치전에 나선 상황으로 계양구는 지난 5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인 약 16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계양구가 내세우는 문화예술회관 입지는 계양 아라온으로 계양구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계양 아라온의 배우 시장은 66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한구청장은 접근성과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양 아라온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양 아라온은 계양역에서 도보로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최상의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가액도 감정평가 기준 평당 125만 원으로 북부권의 어느 지역보다 우월한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는 문화예술회관 유치와 관련해 균형 있는 행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인천시 용역 결과를 기다리며 유치 홍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용역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구청장이 시청 앞 삭발식에 나서는 등 인천 서구와 계양구의 문화예술회관 유치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2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18개 시군과 강화를 제외한 인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청은 3일 낮까지 수도권에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2년간 일상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의 임기는 시정 핵심 철학인 동행과 매력을 다지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기 위해 달려왔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기후동행 카드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등 100만 명이 이용한 정책들이 탄생했고 시민 밀착형 소프트웨어 혁신이 시정 곳곳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상혁명을 이어가며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넘어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취임 3년차를 맞아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봉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추홀구의 한 가정을 찾아 집수리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대상 가구는 노인이 혼자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벽지와 장판이 훼손되고 노후된 내벽은 보온에 취약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했던 곳입니다.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집수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나 장판 교체, 화장실 공사 등을 해주는 재능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생활이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요, 복지요, 또 시민 행복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오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제74주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열 계획인데요. 해당 기간에 기념식과 시가행진, 인천 평화안보포럼과 유엔 참전국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UNI 캠프, 작전명 크로마이트 그날의 이야기 강연과 2024 통일 청년 대화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제75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인천 상륙작전 참전국 정상들과 참전 용사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인구의 날을 맞아 6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경기도 인구주간을 운영합니다. 인구주간 행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와 더불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백인의 앞바단 도민특강, 도직원 인구교육, 저출생 인식 개선 뮤지컬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데요. 인구주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를 진행합니다. 임보미 도인구정책 담당관은 2024년 경기도 인구주간 행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도민과 인구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